안녕하세요. 위다한방병원 이상현 원장입니다. 오늘도 담적병 상담소에 역시나 사연이 하나 도착하였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세 직장인이고 남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제일 곤란한 건 설사 횟수가 너무 잦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많이 먹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요즘 중요한 일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설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집중 못하고 할 말을 다 끝마치지 못해 아주 난처합니다. 신입 때는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연차가 거듭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약을 꾸준히 먹으니 금방 나았습니다. 근데 증상이 재발할 때마다 증상이 더 독해지는 듯하고 이제는 약도 안 듣고 점심시간에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불안해서 아예 굶습니다.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잘 못 먹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사실 명확한 원인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실 치료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약을 먹을 때는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약을 또 끊게 되면 또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되게 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과민성이라는 것은 장이 너무 과민해지는 것인데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에서 특히 이 교감신경이 잘 항진되는 분들은 이 장이 과민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 이런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병을 잘 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장관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굳어져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환자분들이 난 대장에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장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것들이 설사나 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소화가 안 됐을 때 장이 과민해지고 과민성 장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진 장을 풀게 되면은 결국엔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이 장이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설사, 변비, 가스, 복부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굳어진 것들을 풀어줬을 때 굉장히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원에 진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였던 과민성 장증후군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직장을 다니고 계신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어떤 프레젠테이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김없이 그냥 장에서 꿀룩꿀룩 반응이 오면서 이걸 보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함 증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복진을 하여 보니 역시 이분도 이 장 부분의 붓기가 상당히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로 본인이 좀 예민한 성격이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긴장을 좀 잘하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분 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도 잘 항진이 되고 장도 많이 굳어져 있고 이 두 부분을 같이 동시에 치료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겠구나 판단을 하고 이 두 부분을 같이 조절을 해드리고 굳어진 부분을 풀어드리는 약 및 기타 다른 치료들을 진행을 하였어요. 그 담적을 푸는 치료를 진행한 결과 환자분의 굳어진 위와 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환자분의 배변 활동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1일 3회에서 5회 정도 변을 본다고, 거의 무름변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가 이제 종결되고 난 뒤에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어느 정도 굳은 변으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상당히 좀 행복해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굳어진 장을 풀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하였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결국에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물들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하시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잦은 음주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흡연도 우리 몸에 상당히 안 좋은 작용을 하는데 특히 위장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금연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편한 마음 상태, 자율신경이 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위담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 담적병 상담소에 온 사연의 사례분들이 실제로 많이들 오세요. 결국엔 이런 환자분들 진료를 했을 때 이것이 복부 진단을 해보면 담적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영상을 보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담적병 상담소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